라멘 구조물 2원-03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3인지 라멘 구조물이고 보는 형상과 같이 C점에 내부 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지 라멘 구조물은 평형 방정식, 모멘트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내부 힌지점을 분해시킨 상태에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고 두 번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력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반력은 보는 것처럼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버티컬 방향의 힘의 압력은 0이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VA 플러스 VB 플러스 상향으로 올라가는 힘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음에 마이너스 50 곱하기 2 마이너스 200 이퀄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A와 VB를 더하면 300kN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아는 것들이죠. 두 번째 평형 방정식은 수평 방향의 힘의 압력은 0이다.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HA 마이너스 HB, 지금 이 HA와 HB는 가정된 방향입니다. 이퀄 제로. 그래서 HA는 HB. 누차 설명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 HA와 HB는 더하면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HA와 HB가 0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HA와 HB는 크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방향은 반대이고 두 개의 평형 방정식으로 적용이 됐고요. 세 번째, B점에서 모멘트 압력은 0이다. 첫 번째, VA 곱하기 거리 4m 플러스 힘이 플러스 회전력이겠죠. 그 다음 50 곱하기 2 얘는 힘이고 등 분포화 중의 등가 집중력은 분포화 중의 중심, 도심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3m가 되는 것이겠죠. 얘가 거리가 되는 것이고 200kN 곱하기 이 거리는 1m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VA는 125kN 플러스 값, 즉 가정한 방향대로 값이 얻어졌다는 뜻이고요. VB도 플러스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한 방향이 다 맞다. 175kN. 그러면 VA와 VB는 구해졌는데 HA와 HB는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있죠. 그래서 HA를 구하려면 먼저 C점에 내부 힌지 핀을 제거시킨 다음에 구조물을 분리시킨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왼쪽 구조물을 이용하든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든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 반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오른쪽을 이용했네요. 교재에서는 보겠습니다. C점에서 모멘트의 압력은 0이다. 그러면 175 곱하기 2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0 HB 곱하기 5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네요. 플러스. 얘를 정리해보면 HA, HB는 30kN 플러스 값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최초의 가정한 방향이 맞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HA는 30kN 당연히 되겠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해야 되니까. 이 반력값들을 이용해서 전단력도 힘 모멘트도 축방향 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전단력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전단력도는 부재의 축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AC 부재에서는 전단력은 이 방향이 되겠고
CF 부재에서는 전단력이 이런 방향이 될 것이고 FB 부재에서는 전단력이 이런 방향이 되겠죠. 자, 이런 방향의 힘들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안쪽에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AC 부재에서는 30kN이 부재의 단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네요. 그래서 30kN이 내려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AC 부재 동안에는 하중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 다음에 CF 부재를 보겠습니다. CF 부재에서는 이 125kN이 AC 부재를 타고 올라가서 C점에 전단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점에 이렇게 125kN만큼의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 발력이 AC 부재를 타고 올라가서 C 부재, C점에 전단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C점과 D점 사이에는 등분포 하중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1m 갈 때마다 50kN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2m이기 때문에 125에서 시작을 해서 2m 가는 동안에 100kN이 줄어드는 것이죠. 남는 값은 25kN이 되겠네요. 1m 갈 때마다 50kN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m 갔다는 얘기는 100kN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만큼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것이죠. 남는 값이 25. D점과 E점 사이에는 하중의 변화가 없다. 수평. 그 다음에 200이 눌러주는 것이죠. 200. 여기가 25니까 여기가 175만큼. 그 다음에 E점에서 F점까지도 하중의 변화가 없다. 수평으로 가고 F점에 오게 되면 VB 반력값이 BF 부재를 타고 올라가서 상향의 전단력 값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구간, 마이너스 구간. FB 부재를 보겠습니다. FB 부재는 30kN이 A점에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했다가 하중의 변화가 없으니까 C점까지 그대로 올라갔다가 이 30kN는 CF 부재를 충력으로 타고 전달이 돼서 F점에서는 다시 전단력으로 변환이 됩니다. 30kN이 올라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전단력으로. 그러면 F와 B 구간은 하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B점에 오면 30kN이라는 수평 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안에 들어가서 본다.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전단력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보면 얘는 사람이 쳐다보는 방향에서 보면 왼쪽이 내려가는 전단력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전단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단력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플러스,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마이너스죠. 내려가는 전단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플러스 전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힘 모멘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힘 모멘트도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값이 조금 잘못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BMD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BMD를 그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발생되는 힘 모멘트 값을 구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A는 뭐 계산할 것도 없죠. 0이 되겠죠. 또 알 수 있는 점 MP 0이 되는 것이고 MT 0이 되는 것이겠죠. 힌지 지점에서는 뭐 모멘타중이 작용하지 않는 한 0이니까 MB도 0이고 MD점 내부 힌지에서도 0이 되겠죠. 그러면 MC점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2점, MF점 3개 정도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MC에서는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크기는 30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C점을 중심으로 절단해서 왼쪽 구조물을 이용한다라고 보게 되면 30k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5m. 왼쪽 구조물을 C점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왼쪽 구조물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50kNm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절단해서 왼쪽 구조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기는 오른쪽 구조물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오른쪽 구조물에는 반력 성분이 30kN이 남아있고 175kN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200kN이 있긴 하지만 얘는 모멘트, 이점에 발생되는 모멘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 곱하기 5.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을 절단을 해서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반시계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175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25 kN/m. 그렇죠? 왼쪽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왼쪽을 이용하게 되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30 곱하기 5 30 곱하기 거리 5 얘는 마이너스. 왼쪽을 이용하면 시계가 플러스 반시계 마이너스. 여기 반력 125kN. 그러니까 125 곱하기 3. 그래서 거리가 3m죠. 얘는 플러스. 또 있죠. 50 곱하기 2 곱하기 2. 얘는 마이너스. 얘는 힘이고 이가 2m가 되는 것이죠. 1m, 1m. 분포와 중 도심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보면 얼마죠? 플러스 25kN/m. 값이 똑같이 나오죠. 다음에 MF점 한번 마지막 계산해 볼까요? MF점은 잘라서 오른쪽을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30 곱하기 5.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잘려진 구조물을 오른쪽을 이용할 때는 부호가 바뀐다라고 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0.kN/m 이렇게 됩니다. 얘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마이너스 150 단위는 kN/m입니다. BMD는 SFD의 그 해당 위치의 값을 보면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에서부터 150으로 간다.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얘가 수평이기 때문에 1차 직선으로 가는 것이고요. BMD의 라멘행 구조물의 특징은 우각부에서
접합부에서 모멘트 그대로 전달이 된다. 크기가 서로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야 얘를 AC 부재를 수평으로 펼쳤을 때 얘가 두 개가 붙어서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멘트가 전달이 된다. AC 부재에서 발생된 모멘트는 C점에서 CF점의 부재로 그대로 모멘트가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이점의 모멘트 값이 플러스 25였죠. 플러스 25. C에서 D점까지는 SFD가 1차 직선이기 때문에 BMD는 2차 곡선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D점을 지나가면 등분파 중이 끝나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F점에서는 모멘트가 마이너스 1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직선으로. 이의 크기는 이 크기와 같다. 그 다음에 0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정된 풀이 내용은 LMS에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책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25인데 마이너스 25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류입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히 교재를 수정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FD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FD는 A, C, D, E, F, B. 반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5kN, 여기가 30, 175, 30 이렇게 되어 있죠. 하중 조건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 하중들이 부재를 타고 지점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지점으로 전달되는 과정 중에 DC 부재에서 CA 부재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는 얼마냐면 125kN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가 이렇게. 그래야 반력이 125가 될 거니까. 그러면 FB 부재로는 얼마가 전달이 되느냐? 이렇게 175kN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눌러주고 반력이 받쳐주고 눌러주고 반력이 받쳐주고 이 부재에는 압축력이 125kN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CF 부재는 어떤가요? CF 부재는 30kN이라는 수평 반력들이 작용을 해서 얘를 누르면 얘가 A, C, D, F, B 누차 설명하고 있지만 30kN은 AC 부재에서는 전단력이 되는 것이고 CF 부재로 가면 충력이 되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 전단력으로 가다가 충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F 부재에서는 충력이 30kN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30 압축력으로 30. 그 다음에 등분파 중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부재에서는 전단력 CA 부재로 오면 충력 반력이 받쳐주고 있고 충력
반력, 압축력 작용하는 것이죠. FB 부재에서는 하중이 충력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력이 175가 있기 때문에 FB 부재, BF 부재 동안에는 압축력으로 175kN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첨부되어 있는 강의 자료 영상 다시 참고해서 한 번씩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